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수가 줄곧 빠지다가 뭐 큰 한 3일 그래도 코스닥의 아래 꼬리를 잡아주는 모습 속에서 어제 좀 장막판 2시부터 지수를 쭉 끄집어 올라오는 모습 좀 보여주었었죠. 코스피도 삼성전자의 반등 속에서 쭉 끄집어 올리면서 일단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뭐 지수는 크게 상승은 하지는 못했지만 뭐 코스닥이 0.3% 코스피가 뭐 약보합 선에서 마무리는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 아주 퍼펙트하고 나이스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의 흐름이라고 계속 느끼고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는 아주 시장이 어찌 보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말 이에 따라서 테마군이 확실하게 잡혀서 움직인다라는 부분 등을 봤을 때는 그래도 할만하죠. 모든 종목이 다 회피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즉 오늘까지로 놓고 본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순환이 그래도 예를 들면 계속 한미 반도체만 하나만 끝까지 올라간다든지 예를 들면 계속 뭐 전선 변압기 뭐 이쪽만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가 버리면 사실 이 고점 구간에서 뭐 어떠한 날고 기는 트레이더도 부담돼서 이게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지는데요. 최근에는 그래도 바닥권에서 SOFC라든지 수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새로운 테마 종목 등등이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간이 흔하지는 않아요. 이럴 때 어찌됐든 뭐 종목 하나를 사든 두 개를 사든 세 개를 사든 뭐 돈 많으면 뭐 바스켓으로 다 사서 수익을 내버리든 좌우지간 이런 구간에서 뭐 시장이 지금 바닥을 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볼 때는 지수 추종보다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군들 안에서 움직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마 6월 1일 그러니까 5월 31일 MSCI 편입 이슈가 이제 마감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HD 현대 일렉 그리고 알테오젠 엔캠이 MSCI 지수가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변압기 섹터가 깨질 수도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깨질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자금들이 또 당연히 미국의 데이터 센터 이슈와 함께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면서 움직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되겠죠. 결국은 미국발 데이터 센터 투자에 의해서 예? 데이터 센터 투자에 의해서 막대한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고 그 과정 속에 SK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면서 HBM을 만들기 위한 TC 본더를 납품하는 한미 반도체가 뜨거웠고 이로 인한 이 전력 엄청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그리고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이 발전소들의 전력 송배전만 투자 확대로 인한 이 변압기 전선주들이 매우 뜨겁게 달렸지 않습니까? 미국도 현재 시장에 보면 주도주들이 이러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하고 그 다음에 이 AI를 기반으로 한 빅테크 반도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사실 바닥권에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뉴스케일 파워와 블룸 에너지 그다음에 플루언스 에너지가 바닥권에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판이 축이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그에 따른 근거와 백업 데이터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공부하시면은 무지하게 많아요. 왜 그렇게 판이 바뀌어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라는 말 제가 과거에 그런 말을 했어요. 엔캠을 투자하면서 아 대안이 없다. 효성중공업을 투자하면서 아 대안이 없다. 그런 판이 열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군들 잘 찾아서 대응해 보면 좋은 시장이 6월 이후에 또 올라올 것 같고요. 사실 지수로 볼 때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지수는 떨어져도 현재 판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워낙 차별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판과 이 흐름을 믿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5월 말까지 라이브 방송 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항상 말하지만 현 시장은 여전히 가는 말은 전력 지출을 하고 있는 장세이고 원전 내일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 반도체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한 번 더 슈팅을 해서 20조를 만들고 좀 단기 고점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을 몇 개 잡고 싶은 거에 있어서 과거 에코프로 상투치는 흐름하고 카카오 상투치는 그때 분봉 저장해 놓은 거 보는 흐름하고 과거의 종목군들 상투 칠 때 흐름 등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거래량과 함께 최대 폭의 상승을 하고 아주 화려한 피날레를 날리는데요. 이번에 한미 반도체 부사장이 IR에서 해외 IR에서 이제 제일 고객은 삼성전자다라는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 3사 전체에게 DC 본드를 납품하는 이슈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이후에 더 강력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항상 그럴 때가 단기 꼭지점이 많으니까 그런 점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오늘 뭐 한미 반도체 외에 FST가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따 차트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솔이라는 자회사의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점점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FST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6월 10일 날 6월 10일 날 제가 카페 여기다 글에다가 적지를 못했네. 6월 10일 날 11일 맞나 모르겠네. 파운드리 삼성 포럼 있죠. 포럼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이 팔미스 쪽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내용은 없지만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장은 여전히 가는 말 전력 지출을 하는 장세이고요. 각 대장주들이 어떻게 슈팅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지 좀 주의하면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우 테마의 순환이 강력하고 뜨겁기 때문에 아주 저는 괜찮은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추종보다는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오늘 보면 양시장 오랜만에 상승과 하락 종목수가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상승 종목수가 많은 거예요. 오랜만에 많은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되었고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이 신용 잔고인데요. 20조가 넘어가면은 간당간당한데 지수는 빠져도 신용 잔고는 안 빠지는 이 현상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지수 코스닥은 그냥 옆으로 기어버렸죠. 뭐 어제 강세를 보였던 2차전지 종목군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냥 바텀 피싱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HLB가 한 3일 연속 좀 급등을 하면서 단기 바닥에서 뭐 거의 20% 30% 가까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여기서 더 가는 거는 욕심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HLB의 하락을 대비하면서 다른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갈지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일미 증시 시장인 가운데 국내 증시는 어제 코스닥도 아래꼬를 달아주고 코스피도 3전의 반등에 지수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수급적으로 뭐 나이스하다 좋다 그런 말을 못하겠다 싶은 장세나 이슈에 반응하는 시장의 흐름은 매우 뜨겁고 강력한 흐름이라서 해볼 만한 시장이 계속 연속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언급하지만 모든 중심에는 미국의 시장 흐름과 완벽하게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에 주목하고 산업에 주목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시장판이라서 또 내일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응 전략을 짜서 시장을 보면 아주 좋은 성과가 많이 나지 않을까 저는 매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 미국의 휴장 이후 다시 열리면서 엔비디아가 더 갈지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최근의 1년의 미국 주식들은
들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ESS의 플루언스 에너지 폭등 예상하고 있고요. 뭐 이미 지난 금요일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 급등 안 나오더라도 조정 나오더라도 나중에 크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뉴스케일 파워 일단은 공급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폭등 예상합니다. 퍼스트 솔라 이미 폭등했으니 패스하고요. 이를 본다면 오늘 여러분들 원전이 가장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원전주를 들고 넘어와서 아침에 팔고 다시 원전주를 잡아 들어가겠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ESS 서진 시스템 오늘 N에 지분 가지고 있는 사은펀드에서 블록딜을 했죠.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죠. 이것도 오늘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그냥 떨어지면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아주 좋은 종목이 떨어질 때는요. 뭐 그런 게 이렇게 짜진 판이기 때문에 언급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원전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시장 보면은 뭐 느끼는 게 없을까요? 최근 시장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그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끄집어 올리는, 왜 상한가 첫 번째 들어간 종목이 상한가를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그 물량 소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매집해 놓은 거 혹은 단기간에 들어왔던 자금을 팔기 위해서 롤링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 이후에 거래대금 폭발적으로 터뜨리면서 위에서 물량을 떠넘기는 저는 흐름을 좀 봤고요. 에코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이후에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위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또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트렌드 패턴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지수는요, 전일 2차 전지로 그리고 3전으로 잡아놓은 상태고, 코스닥의 경우 HLB가 3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왔는데 아마도 물린 외인들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뭐 다르게 해석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HLB가 결과 이후 다시 밀리는 흐름에서 제약바이오가 밀릴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원전 투자에너빌리티 1조 5천억 거래대금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금일 눌림에서 보든 투비를 보면서 원전 종목 보던 혹은 종배를 하던 대응을 했다면 되었는데, 오늘의 경우 장중에는 기존에 강했던 종목이 매우 강했고 오후에 시외에는 못 갔던 친구들이 갔는데요. 이 부분을 저는 이해타산이 맞는 부분에서 서로 합의점이 이루어졌다라고 회원님들한테 종종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단기 과열이 연 이틀 이렇게 단기간에 거래량 없던 종목이 폭등하게 되면 단일가에 많이 들어가든지 투자 경고에 들어가든지 단기 과열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게 되면요, 이게 시세, 그러니까 이슈가 살아 있으면은 그 수급이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요. 그래서 그 비슷한 종목군들이 또 다시 시간에 날아가고 그 다음날 시가에 팔아먹고, 이런 형태가 아주 과거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비일비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알아놓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원전을 종배로 대응하면 참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내일 원전은요, 급등 이후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6월 달에 일정이 많으니 계속 관심 갖고 원전은 봐볼 생각입니다. 투자 에너빌리티, 에너토크, 우진, 엔텍, 뭐 한전산업, 지투파워, 한신기계까지. 근데 이제 원탑은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산업을 저는 조금 관심 있게 봅니다. 에너티코와 우진, 엔텍이 강세를 보였어도 지투와 한신이 시간에 강세를 보였어도 한전산업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ESS가 엮여 있기 때문에. 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리고 독립에너지 공급업 블룸에너지의 SOFC 관련 종목군들은 조정 이후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배경을 여러분들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이건 한번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배경들이 뭐 쉽게 말하면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전력 인프라를 당장 깐다 해서 깔아집니까? 지금 원전을 짓는다고 당장 원전이 지어집니까? 지금 태양광을 깔아도 가장 빠른데도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천연가스로 활용해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디 뭐 전선 까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나요? 엄청 오래 걸려요. 전선 몇 미터 깔고 뭐 몇백 미터 까는데 엄청난 장기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들이 친환경을 직접 하고 독립공급원을 만들고 하겠죠. 이 모든 것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력을 만들고 저장을 해야 되고, 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라인으로 쫙 해서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대두가 된 게 BESS, 배터리로 만든 이 ESS 시스템인데요. 뭐 쉽게 말해서 LFP 배터리 똥값 됐잖아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정부의 IRA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태양광 발전에 BESS 하면 보조금 준다잖아요. 그럼 돈 준다니까.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해라. 그럼 보조금 주겠다. 모두게 보조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데 대안이 없다. 당장. 그래서 이쪽을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주가의 방향이야 나중에 뭐 올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흐름을 알고 있으면 만약에 급락을 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종목을 살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투자라는 게 이제 단기 성향도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중기, 장기로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느 구간에서 내가 주식을 사서 모았느냐, 그리고 그 비중이 내가 감당 가능한 비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길게 가고 못 가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뭐 가입하시려고 이제 쪽지 보내신 분들이 뭐 종목 들어가면 몇 프로씩 먹냐, 뭐 7에서 8%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15% 20% 먹습니다. 아니 7에서 8%가 적냐고. 10에서 20%가 적습니까? 그런 게 한 달에 뭐 5번 10번만 하더라도 엄청난 건데. 다시 반도체의 경우 한미 반도체만이 아주 독야청청합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더 폭등할지 관심이 가고, FST가 움직였는데 이쪽은 이솔이라는 자회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유리기판 종목에서 최근에는 SKC가 더 뜨거운데요. SKC가 다 좋은데 일단 2차전지 엮여 있고 실적이 좀 안 나오는 부분에서 앞전 고점에 가게 되면 매물에 좀 부딪힐 것 같아서 쉽게 접근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LG전자가 아주 뜨거웠는데요. 장 막판에 LG전자 이제 독점 계약이 하나 나왔네요. 독점 계약이 단독으로 좀 나왔는데, 미국 냉각 시스템 뚫었다, 스타필드 3배 넓인데요. 그냥 리포트 내용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싼 자리에서 모멘텀이 터져가지고 내일 한번 한 차례 아침에 쭉 올리는 흐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종배를 했던 종목을 들고 넘어갔던 분들은 아침에 나이스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가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침에 빠르게 쭉 한 번 더 올라가고 윗골이 좀 달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진전기 좀 강했고요. 전력 인프라도 아직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원전 쪽은 보면은 시간 외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상당히 좋았는데요. 한신기계는 제가 6,120원에 한번 팔고 6,190원에 한번 팔아서 두 번 팔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넘어가고 있고, G2파워는 안 봤으니까 없는 거고요. 뭐 이렇게 최근에 강했던 한미반도체, HD일렉, 나머지 전부 원전이에요. 나머지 전부 원전에서 끝이 났다. 지금 현재 원전은 뉴스케일 파워 주가를 보면 왜 이렇게 올랐을까 라는 해석이 바로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원전으로 매매가 굉장히 많았고요. 자, 지수 잠깐 보면요. 지수 잠깐 보면 일단 다행히 추세 하단을 완벽하게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돌려주면 괜찮다. 빠르게 돌렸기 때문에 괜찮은데, 올라와서 만약에 HLB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된다면, 그때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지수는 안 좋을 수 있다 정도. 코스피는 괜찮다. 코스피 지수는 괜찮다. 왜? 삼성전자가 버틸 거니까 정도로 해석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이렇고 대형주 볼게요. SK 하이닉스 어제 윗골이 달아놓은 상태에서 오늘도 바로 안 넘어가는데, 얘는
이제 상징적 의미에서 봐야 되겠죠. 한미 반도체가 어제 아침에 급등 11%까지 올랐다가 빠졌고 오늘 다시 올라왔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한두 차례, 그러니까 돌파하면 보통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는요, 이런 윗구간이 돌파가 되면 보통 이 엔벨로프 있죠, 엔벨로프를 뚫고 깨질 때 많이 급락이 나와요. 엔벨로프를 이렇게 뚫고 나서 안으로 들어올 때 많이 빠집니다. 엔벨로프, 이 볼린저 밴드라는 거는 항상 이 밖으로 나가면은 강아지가 안으로 들어가듯이, 강아지가 안으로 들어가듯이, 강아지가 안으로 들어가듯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뭐 매매할 때 추세를 보면서 이 위에 들어오면 올라올 때 숏을 여기서 많이 잡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보죠. 근데 지금 볼린저 밴드 타고 올라가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뭐 실적 반등하고 뭐 엔비디아 이슈 나와야 여기 뚫고 가겠죠. 아, 바닥은 찍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물로 산 거 나머지는 아직도 들고 있네요. 그냥 좀 지켜보려고 들고 있고. 자, 오늘 반도체에서 FST 왜 안 쓰죠? 반도체에서 FST가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얘도 여기 바닥에서 진짜 큰 거래 대금을 싣고 올라왔는데 지켜줄 자리를 자꾸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래 대금 많이 실려나서 내일 만약에 밀렸을 때 한번 지켜볼 것 같아요. 뭐 이런 돌파했던 자리들 33,500원 정도 볼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봐야 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사실 회원님들한테 종가 무렵에 추천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뭐 이런 구간들 좋은 자리죠. 이렇게 해서 좀 올라왔는데요. 어제는 선물로 여기서 들고 왔던 거 뭐 이때 안 팔고 있다가 시가 좀 더 뜰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안 와서 그냥 아침에 다 팔고요. 여기에서 좀 들어갔는데 좀 많이는 못 먹었습니다. 최저점에 잡았는데 그냥 1점 몇 프로 먹고 저는 한 번 더 밀릴 줄 알고 그냥 매도를 여기 올라오면서 여기서 대충 해버려서 좀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아요. 좀 끌고 갔으면 좋았는데 최저점에서 잘 잡았는데요. 이런 돌파짜리 3일선 근처에서 잡는 거는 뭐 정석적인 플레이죠. 내일 현재 교수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바로 날아가면 좋은데 이 고점을 쉽게 뚫겠냐?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 오래된 고점을 쉽게 뚫겠냐?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근데 만약에 단번에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10중 8구 두드러 맞기 때문에 22,500원이라든지 올라왔을 때는 절대 추격 매수를 안 했으면 한다. 추격 매수 하려면은 이거를 더 능가하는 더 강력한 거래 대금과 호재가 발생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기 고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두산도 같이 올라왔죠. 두산도 보면 월봉에서 이 최상단 구간까지 한번 슈팅 내일 그냥 이유 없이 쫙 쐈다가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산도 같이 올라왔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상한가를 갔던 에너토크가 거래 대금 엄청나게 실리면서 엄청 강세였습니다. 어제 상한가가 굉장히 빨리 가고 180억이었는데 오늘 거래 대금 2,100억을 터뜨렸으니 말 다 한 거고요. 아침에 시가에 거래 대금이 많다. 근데 사실은 81억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굉장히 높게 떴는데 이거 돌리고 떨어지면서 오후장에 저도 회원님들한테 말했는데 종배를 하려면 오후에 매매를 하려면 가장 강한 애들 떨어졌을 때 이런 자리 들어가는 거 참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장 막판에 좀 사서 장 막판에 밀렸을 때 사서 동시호가에 얼른 팔았는데요. 이게 얼마 안 돼 보여도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딱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뭐 중간에 서정기전 그러니까 에너토크나 이쪽은 매매를 못했는데 슈어소프트테크 얘는 어제 중배로 넘어왔던 거 시가 고가에 올라올 때 위에다가 좀 걸어놨더니 잘 팔렸고요. 그 다음에 원전 슈어소프트테크 한전산업은 나머지 다 팔고 중간에 이제 돌파할 때 이거 다른 계좌로 들어가서 팔고 여기서 잡은 거는
시간에 때 좀 빠져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시간에 때 얘는 좀 떨어져서 마이너스권에서 그냥 전략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한신기계 서전 기전은 뭐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빨라가지고 뭐 설명을 못했어요. 그냥 돌파로 하고 하고 있는데 뭐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서 상 마지막에 들어가서 팔고 다시 상따 물량을 걸었는데 체결이 안 돼가지고 체결을 못 시켰고, 서전 기전을 보면 과거 서전 기전하고 뭐 항상 트리오 종목분들 있죠. 지금에서야 뭐 종목분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G2파워나 한신기계가 원래는 오리지널 이 서전기전하고 같이 움직였던 트리오였어요. 지금은 이제 종목군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뭐 우리기술하고 한전산업하고 그다음 우진엔텍하고 에너토크가 먼저 움직였는데, 과거에 대장주 중에 한 명이 상한가를 갔다. 그 다음에 얘를 놓쳤다면 한신기계를 보는 게 좋았겠다. G2파워랑 사실은 두 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한신기계를 종가 매수를 했던 이유가 종가 매수를 했던 이유고요. 얘는 문자로 좀 전달을 드려놨었는데, 이렇게 해서 일부 물량은 좀 시간에 저 윗자리에서 잘 매도를 했네요. 두 번 나눠서 팔아서 나머지는 좀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종목군들 조금 일부 대응을 했었고, 제약바이오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너무 오늘 종목군들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오늘 화장품 좋았죠. 화장품 최근에 이제 실리콘2가 매우 강력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볼벤을 깨고 이 볼벤을 찍거나 음봉 나오면은 단기 급락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매수자, 그러니까 보유자 영역이죠. 보유자도 계속 분할 매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얘 나중에 투매 나오면 어떻게 될지, 투매가 강하게 나오면 한번 봐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뭐 실리콘토가 강하니까 뭐 VT 오늘 좀 올라가면서 계속 좋은 모습, 나중에 VT도 떨어지면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삐아라는 종목은 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끼가 많아요. 종목이 끼가 많아가지고 오늘 무슨 올리브영 뭐 입점 뭐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종목군도 올리브영 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끼가 좋으니까, 종목이 끼가 매우 좋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갭을 너무 많이 떠서 뭐 짧게 그냥 하고 얼른 팔아버렸는데, 이 자리 다시 올라오기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조금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와서 4, 5% 올라서 여기서 잘 매도를 하고 나왔네요. 상한가까지 갈 재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막판의 상도 좀 삐리삐리한 것이 상재료는 아니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화장품이 이렇고, 오늘 보면 일진전기가 변압기 안에서 또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종가 만들고 이 위에까지 붙였다가 내일 시가에 띄워서 좀 올라가더라도 이때부터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전선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다라는 이유로 좀 올라왔다라고 봐야지고, 저는 사실 LS를 이번 파동에서 좀 사고 싶었던 종목인데 여기까지 안 내려와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LS가 참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LS 다시 내려오면 봐봐야 될 것 같고, 연봉 흐름이 좋아서 LS 관심 있게 보고요. 그 다음에 8월달에 MSCI 편입은 LS 일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가 조정을 받더라도 나중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으로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도 거래대금을 많이 터뜨렸는데 지금은 거래가 많이 죽었어요. 이때 거래가 많이 죽었는데 이 구간이 깨지면 단기 하락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대신 이 구간이 깨졌다가 뭐 이렇게 내려와서 힘 모으고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실적이 다 전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리 가격이 현물로 치면은 8,800원, 그러니까 톤당 8,800만 원에서 지금은 1억이니까 이게 달라졌잖아요. 이게 달라져서 그만큼 매출의 레버리지와 영업이익이 2분기 때부터는 팍팍팍 3분기까지 지어봤을 때는 잘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얘네들 전선 많이 떨어지면 잡는다 생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떨어질 때 이제 추천을 좀 드렸는데요. 3만원에
언급을 했어요. 3만원부터 이하로. 그러니까 뭐 잡히신 분도 있고 안 잡히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 좀 올라오면은 봐야 되고 밑으로 떨어지면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지아 이노베이션은 진작 다 매도를 했었고요. 진작 다 매도했었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을 어제 좀 잡아서 넘어왔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 상승의 시작점과 여기 박스권에 돌파한 자리, 장기 이평선이 만나 있는 이평선의 밀집 지역까지 모든 게 나쁘진 않았는데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깨져서 추세 하단까지 내려올 거 생각하고 비중은 얼마 안 들어왔어요. 비중은 얼마 안 들어가는 상태라 그냥 대충 아침에 올라올 때 뭐 짧게 한 6%, 7%좀 안되게 그냥 매도하고 마무리를 좀 지고 마무리 했습니다. 뭐 이 밖에도 뭐 이것저것 짜잘짜잘한 매매가 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뭐별 의미가 없어서 패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뭐 애플, 그거 봐야 되겠구나. 그 밖에 이 6월 10일 날 삼성전자 포럼이 있죠. 일단 오랜만에 이쪽 업계 대장이 가온칩스인데 가온칩스가 바닥을 여기서 이제 지지를 좀 했길래 일단 한번 체크만 해보고요. 가온칩스 오픈 엣지 지지를 좀 하고 있나 다시 방향을 바꾸나 뭐 이 정도 막 사고 싶다 그건 아닌데 퀄리타스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에이징랜드 방향을 좀 바꾸고 있나 뭐 정도로만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반등이 셌던 게 이제 칩셋 미디어인데 가온칩스인데 그리고 퀄컴 관련해서 칩셋 미디어 퀄컴의 이번에 AI PC에 들어가는 칩을 AP를 공급한다라는 이슈죠. 그래서 NPU 공급한다 이슈라 얘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이 구간이 안 깨지면 눌렸을 때 뭐 올라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APR도 이런 자리 언급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죠. 이 강하게 돌파했던 자리를 지지하면 상승한다. 상승한다. 이런 거. 자,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LG전자. LG전자가 바닥에서 초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창 막판에 정말 이거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호재가 있었네요. 호재가 미국에 납품을 했다 라는 호재가 좀 이미 기관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합해서 뭐 시가총액이 얘가 이제 오늘 올라가지고 17조 8천억 18조인데 2,300억이 대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플레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엄청나게 들어왔죠. 돈들 엄청나게 들어온 이후에 여기에서 물량 하나도 안 뺏기고 가다가 막판 딱 올렸었던 거 그런 흐름들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내일 오전에 시가에 갭이 들고 이런 자리가 저항이 일부 있겠죠. 근데 실적이 나쁘지 않은 LG전자가 데이터 센터 냉방이라는 모멘텀을 붙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 며칠은 눌림으로 봐도 무방해 보이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